구독, 좋아요. 요 만평 좀 재밌어 갖고 와봤는데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정상과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들리고 있어서, 야,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G7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내외가 따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사진에 잡혀서 사람들이 문재인 왕따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재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아마 내일 모든 게 자 이제 밤사이에 만들어져서 사진이 살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뭐 왕따를 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펑펑 터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좀 달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지금 살포하려고 그러는데, 이 관련 내용 과연 이거 괜찮은 건지 경제 전문가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에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월요일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 1인당 이 어떻게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돈을 지금 뿌린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1인당 최소 25만 원,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 지금 뿌린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예산만 한 15조 원에서 25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돈 뿌려가지고 경기 부양되고 경제 활성화 된다면 그래, 그 정도는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그냥 돈만 뿌리고 현금만 살포하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가 되는 모습이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경기 회복이라던가 이런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20만 원부터 뭐 50만 원까지 소득별로 좀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2차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고, 그러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형태로, 그러면 결국엔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민생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과연 나중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좀 소비가 촉진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다시 그 빚은 누구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에 뭐 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이거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오늘 15만 원 받고 내일 1,500만 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벌어진다 막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결국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세수 상황이 좋은 상황이면요, 이게 뭐 괜찮은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만약에 지금 2차 추경을 할 때 이 세입 예산을 조정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그 조정을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 때 이거를 공약을 했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국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결국엔 금융채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국채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결국엔 공급량을 늘려서, 그러면 공급이 늘린다,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세수 결손을, 이거를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메꾼다. 그럼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망가지는 것이고, 결국엔 무리하게 후보 시절에 이거를
공약을 내세웠고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행하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원금을 줬다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외부적인 특수한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뭐 민생을 안정시킨다. 그럼 뭐 지역 화폐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화살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어허. 점이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결국에는 자 25만 원 받고 빚을 더 갚아야 되고 음흠. 그러면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금리 올라가고 뭐 사실 이거 대출 기한 거치 기간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안 되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5만 원 받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은 늘어난다. 이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더 힘을 들게 만드는 짐을 실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국민에게 짐을 더 지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도 숨 막힐 지경이다 그런 얘기, 뭐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다 지금 짐을 하나 더 얹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 재난지원금이 아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담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그 손뭉치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가계부채가 전 세계 2위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물가, 특히나 주요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들 중에 또 2위라고 합니다. 예. 이게 참 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안 좋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뭐 사실 민생지원금이 이거가 단비가 된다. 뭐 물론 일시적으로 단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뭐 김밥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많이들 올랐어요. 예. 소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올해 5월 기준인데 정말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월급은 저 정도로 안 오르죠. 예. 연봉도 저 정도로 안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국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이런 것들 보시면요. OECD 평균 중에서 지금 147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22년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정말 이 서민 경제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폐업하는 것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미 뭐 추경이라던가 이러한 민생 지원금 이런 것들 하는 것까지는 뭐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우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기에는 지금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선 돌리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대응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다른 대안도 많을 텐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어떤 다른 대안들, 다른 국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을 통해서 돈을 살포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 지금 비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대선 공약 때 약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네. 이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 내세웠던 공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물가 시대, 특히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 시기에 네. 단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물가가 또 단기적으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허.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추경을 더해서 뭘 더 나눠준다 이런 것까지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경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가라도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네. 이게 만약에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요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왜냐면 예. 물가가 낮고 경제 성장이 낮은 상태에서 수요를 촉진시켜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수요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국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고물가인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수요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끌어올린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저성장할 때 그때만 해도 물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쭉 유지가 되는데 우린 지금 물가도 높은데 근데 성장도 못하는 진짜 최악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이걸 지금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자꾸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조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완전히 지금 큰 실수라는 걸 좀 짚어보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부담으로 다 지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큽니다. 자, 이조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이 돈 살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살포될 이 돈 살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리짜이밍 돈으로 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돈이 아니라 이게 지역 화폐로 지금 꽂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 화폐로 하면 좋은 점은 딱 하나, 그게 이제 결제되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서 한 달 정도쯤 늦춰진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로 줄 때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전체 통화량이 증가되는 속도가 한 달 정도쯤 지연된다. 최대 한 달입니다. 그 정도 지연된다라는 그 정도 속도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돈 살포, 우리가 통장에다가 25만 원 꽂아주는 거나 지역화폐 25만 원 꽂아주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나이 같은 어떤 지역화폐 업체만 돈 버는 것이고 진짜 골치 아픈 그런 문제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을 갖다 지키겠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그 공약을 갖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좀 말려야 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일극 체제가 돼서 입법, 사법, 거기다가 행정까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주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